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오늘도 함께 산책하듯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길 바라죠. 그런데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들이 우리의 노후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지출들이 우리의 노후를 어렵게 만들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지원 비용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부모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노후를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70대 초반의 은퇴자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성실히 일하며 모은 연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학자금 대출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김영수 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금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라도 갚아주겠다는 생각이었죠. 이자만이라도 갚아주면 아들이 좀 더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만 갚아서는 빚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학자금 대출을 완전히 갚아주기 위해 남아있던 연금의 대부분을 써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도운 것에 대한 작은 안도감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자신의 생활비는 빠듯해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하지. 내가 좀 고생하면 되는 거야. 김영수 씨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물건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편히 쉬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힘겹게 지내던 어느 날 김영수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을 돕느라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들은 오히려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김영수 씨와 아들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각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죠. 이 일을 계기로 김영수 씨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무엇보다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통해 자립심을 키워주고 부모의 재정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 본인의 노후 대비 자금을 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위해서도 결국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솔직히 말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힘이 아닐까요? 두 번째, 건강관리 비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조제를 사 먹거나 비싼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박수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 후 연금을 생활비로 쓰며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언제 갑자기 건강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건강보조제 광고를 볼 때마다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품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콜라겐, 관절 건강을 위해 글루코사민, 심장 건강을 위해 오메가3,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타민까지. TV와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제품들은 하나같이 꼭 필요한 필수품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건강검진도 매년 빠뜨리지 않고 받았습니다. 종합검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검사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 비용은 늘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매달 연금의 절반 가까이를 건강보조제와 건강검진 비용으로 쓰면서도 정작 몸 상태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건강 개선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정 씨는 큰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건강보조제를 먹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는데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필요한 치료를 받을 돈은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정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돈을 들여 검진을 받거나 건강보조제를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 수정 씨는 건강 관리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광고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보조제를 사기 전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과감히 끊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건강검진을 받기보다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검진만 계획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같은 대비책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수정 씨는 점점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싼 제품이나 검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나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필요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건강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건강보조제와 비싼 검진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무계획적 투자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난 시간과 불안을 어떻게 채울지 몰라 투자에 뛰어들곤 합니다. 안정된 수입원이 없어지니 돈을 불리겠다는 생각에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오다가 몇 년 전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은 그가 평생을 일하며 모은 값진 결과였죠. 처음에는 은행 예금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구 한 명이 가상화폐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박철수 씨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성공 사례가 들려올 때마다 점점 더 조급해졌고 은퇴 후의 불안감은 그를 무모한 결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가상화폐 투자에 몰아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조금씩 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뉴스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며 희망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박철수 씨의 마음은 조금씩 들떴습니다. 역시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치가 급락하면서 투자금의 대부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충격과 당황스러움에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막 은퇴한 그에게 퇴직금은 생활비를 해결할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날 며칠을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었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하게 지내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망과 후회로 괴로워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박철수 씨는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무모하게 큰 돈을 투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안전 자산을 확보한 후 소액으로 투자의 경험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면서 천천히 공부하며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투자는 한 번에 큰 돈을 벌기 위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히 경험을 쌓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투자 실패는 그의 삶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도 남겼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깨달음은 앞으로의 삶을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는 지금도 한 걸음씩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주거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을 성공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겠죠. 아이들이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방,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거실,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넓은 공간까지. 그런 환경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넓은 공간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김미순 씨도 그랬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30평대 아파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대학을 가고 결국 독립하면서 집은 점점 더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비싸지기만 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비로 매달 통장이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유지비, 보안 시스템, 복도, 청소 같은 관리비 항목은 끝도 없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예전엔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다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외로움만 커져갔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내며 고민하던 김미순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큰 집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들은 이미 다 독립했는데
이 넓은 공간에서 나 혼자 뭘 하고 있나? 김미순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관리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통장이 점점 비어가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작은 집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생활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니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 대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크기보다는 편안함과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때로는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은 넓은 공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피해입니다. 요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같은 사건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다름 아닌 사람들의 불안과 신뢰입니다. 외로움과 걱정을 틈타 쉽게 접근해오는 거죠. 김은희 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유난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자식들의 안부를 기다리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울먹이며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다급한 상황 설명.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돈이 급하게 필요해. 김은희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큰일을 당한 걸까? 제대로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저 걱정과 불안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채 전 재산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딸을 돕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히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김은희 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돈을 잃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그렇게 쉽게 속았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은희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김은희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데서 벗어나 이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처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기를 예방하는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평소에 전화나 문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끊고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곧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특히 돈을 요구하는 전화라면 반드시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금융거래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결정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기 수법에 대해 꾸준히 정보를 얻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니까요.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전화나 메시지라도 신중하게 대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방할 수 있다면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은 대부분 감정적인 판단이나 무계획적인 소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오랜 시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신중한 재정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노후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편안한 산책길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